네, 반갑습니다. 5월 10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. 자, 시장 조금 아쉽게 끝났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중동 지역 문제 조금 불거져 나왔죠.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에 대한 그 이야기들. 유가가 잠깐 요동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. 뭐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이 장 막판에 중요할 때 막 이 매수가 들어와야 될 때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약간의 좀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수급은 순 매수세 우위를 보여줬지만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긴 좀 부족했고요. 또 코스피 쪽에만 좀 집중되는 모습이어가지고 코스닥 시장은 또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어요.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들은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였지만 코스닥 쪽 대형주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. 자, 오늘 특별하게도 또 화장품이나 게임주들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약간 개별주적인 움직임들 조금씩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코스피 지수 보시면 나쁘진 않죠. 네, 아래쪽 지지선은 지켜줬고요.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이 상태만 봐서 나쁘지 않은데 오늘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은요. 아침에 쭉 내렸죠. 그리고 나서 이제 12시 넘어가면서부터 바닥에 잡히는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슬슬 올랐거든요. 2시까지 참 좋았어요. 근데 갑자기 2시 한 반부터 훅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됐습니다. 물론 아래쪽 지지선은 다 지켜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요게 조금 아쉬워요. 여기서 이제 매수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외국인들이 매도가 갑자기 바뀌었죠. 자, 이 즈음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인데 뭐 손톱으로도 싸우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는 근데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 거고 뭐 여기에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 지켜질 수는 있었습니다만 여기 조금 아쉽습니다. 그래서 강보합이기는 한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. 그 다음에 현재 보면은 아침에 떠서 시작해가지고 흘러내리는 모습들 보통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오후에 한 2시쯤 넘어가면서부터는 매수 기회를 주거든요. 오늘은 1시 반부터 매수 기회가 잘 나와가지고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분위기가 끝까지 살아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변수들이 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 있겠고요.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. 코스닥은 또 일찍 잡았거든요. 10시 넘어가면서 바닥 잡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2시 넘어가면서 훅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. 변화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기관이 팔고요. 외국인은 좀 받아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코스닥 지수 상황은 썩 좋진 않아요. 대형주들 위주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수급 살펴볼게요. 외국인들은 1475억을 순매수했습니다. 이거 좀 아쉽습니다. 여기가 이제 2시 아까 보셨던 바로 그 자리인데 요쪽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휴일을 앞두고서 주말이니까 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아쉽다 생각이 좀 들어요. 자, 금융투자는 열심히 매수해줬고요. 연기금도 오늘은 매도로 배신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한 1시경부터 매수가 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얘네들이 지금 연기금이거든요. 연기금이 갖다가 훅 집어던집니다. 그래서 연기금 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압박감이 또 생겼죠.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팔아가지고 코스피로 넘어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. 아무튼 코스닥과 코스피 쪽의 수급 동향은 조금 많이 달랐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합니다. 자,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.63 뭐 나쁘지 않습니다. 그냥 이런 정도고 그냥 8만원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는 것이 또 회복이 안 됐다는 것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이격도는 조금 해결하고 가자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아서 8만원대를 중심으로 한 지지라인대 유지는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2.57 올랐고요. 100원 모자란 18만원에 끝났습니다. 조금 아쉽다. 그죠? 이것도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. 18만원 딱 찍어서 끝났으면은 18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. 그죠? 자,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이 조금 약세를 보였네요. LG에너지솔루션은 마이너스 하락 마감했고요. SDI 역시 하락 마감.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은 보합이었다 이렇게 보시고요. 나머지 것들 이제 자동차 한 2% 올랐죠.
현대차가 1.9% 상승했고요. 그 다음에 기아는 2.15%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나쁘지 않았어요.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, 또 은행주도 올랐죠. 네, KB금융이 3.5%. 오늘 신고가 나왔어요. 네, 그 다음에 신한지주 역시 마찬가지고, 삼성물산, 신한지주,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참 오름세가 잘 나타났다 보시면 됩니다.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. 대체적으로 좀 움직였고요. 한국전력이 오늘 상승 흐름이 되게 좋았었는데 막판에 훅 빠졌어요. 실적이 흑자 전환, 흑자 유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증권사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다. 뭐 이런 실적 이슈는요 대체적으로 이제 저점권에서 조금 놀다가 바로 반등합니다.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. 오늘 원익 IPS 역시도 마찬가지였죠.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, 달리 생각하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, 악재 이것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는 지지선만 잘 유지했다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. 전고점 근처에서 매수한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,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큰 부담감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히려 아래쪽에 지지선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준다라면 주가가 추가적인 반등을 하기에 더 쉬워지겠죠. 네. 그런 모습들이었고요.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정도. 자,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볼게요. 코스닥은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. HLB도 오늘은 좀 많이 빠졌네요. 4.36. 그 다음에 엔캠도 빠졌고, 리노공업, 뭐 할 것 없이 그냥 다 빠졌네요. 그죠? 그리고 HPSP, 이오테크닉스 오늘 9.5%나 빠졌습니다. 그래서 소부장 쪽에서 일단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아까워지는 형태가 좀 됐네요. 그래서 그런 정도 있었고, 뒤로 넘어가면 이제 솔브레이는 보합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동진세미캠. 요거 보시면은 이제,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, 네, 어제 많이 올라가더니 좀 내려갔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, 네, 오늘 만들어진 모습이었고, 뭐 나쁘지 않죠? 네, 그 다음에 원익 IPS, 이런 것들, 네,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밀렸었던 부분이 있었다. 자,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요한 포인트였고요. 오늘은 CJ ENM이라든지 이런 엔터, 그 다음에 또는 이제 펄어비스점 게임주 이런 거 많이 올랐죠. 오늘 넷마블도 많이 올라서 지금 팔아먹었는데 내일도 또 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네요. 그죠? 그 다음 위메이드조차도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다는 걸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엔터, 게임주 뭐 이런 쪽 움직임들 상당히 좋았고, 또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있잖아요. 화장품 관련주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오늘 뭐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지만 이거 말고도 이제 그 토니모리 이런 거 많이 올랐죠. 11%대. 오늘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어요. 장중에는 네, 몇 프로까지 오른 거예요, 이게? 23%까지 올랐었네요. 그 다음에 뭐 한국 화장품, 한국 화장품 또는 이제 그 아모레, 네, 아모레 G 뭐 이런 거, 그 다음에 생활건강, LG 생활건강 이런 것들, 네, 주가 상승률 좋았죠. 그래서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분위기 좋고 흐름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서서히 살아나는 것 아니냐,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은요. 493개 종목 상승, 366개 하락입니다. 거래소 쪽은 상승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 계좌가 아주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코스닥 같은 경우는 699개 종목이 상승이고요. 839개 종목이 하락입니다. 여기는 하락 종목의 수가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변동성이 조금 생겼을 것이다.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. 자, 상승률 볼게요. 상승률 먼저 살펴보시면 CG트로닉스, 그 다음에 SU홀딩스, 실리콘투, 나노 CMS, 삼형 SNC까지 해서 상한가 진입이 되어 있고요. 이오플로우라든지 코스텍시스, 윙이푸드, 시노펙스도 많이 올랐네요. 이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. 로봇 관련주도 좀 올랐네요. 에브리봇 이런 거, 그 다음에 휴림로봇 이런 것들도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죠. 네. 그 다음에 여기 화장품, 이츠 한볼 이런 거 올라가는 모습이 제이준 코스메틱 화장품 관련주, 해운주도 좀 올랐고요. 네. SMCNC하고 키이스트는 이제 매각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인 거고요. 그 다음에 게임주, 데브시스터즈, 펄어비스 이런 쪽, 화장품 토니모리 이런 쪽, NC스포츠 게임주 이런 쪽으로 대체적으로 좀 올라갔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9% 상승한 종목은 42개 정도, 뭐 이것저것 제하더라도 40개 정도는 오늘 상승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. 자, 근데 하락률을 보게 되시면은요.
AP 시스템이 연일 또 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 훅 내리는 하락세 만들어냈고요. LB 인베스트먼트, 그 다음에 현대 퓨처넷,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됐었습니다. 자, 지금 주가 떨어진 것도 제법 많은 편이에요. 그리고 ETF를 제외하더라도 1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건 좀 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9% 이상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주가 추이가 조금 이제 억눌리는 경우가 좀 생기게 되죠. 다만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다.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내려보시면 2.54요. 네. 아까 상승률은 2% 정도 나왔었던가요? 네. 2.43, 2.54. 마이너스가 조금 우세하죠. 그래서 마이너스가 크지는 않더라도 오늘은 보합이면 대충 맞거든요. 네. 아침에는 상승 포인트가 좀 유지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지금 보합 포인트로 가시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네. 계좌의 내용 자체가요, 네, 그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압박감을 준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직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 하이닉스, LG전자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. 또 게임주 올라가니까 게임 테마주들이 또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. 삼성전자는 1600억 정도 팔았습니다만 하이닉스 1300억 정도 매수가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 그렇게 큰 어떤 이벤트나 충격 같은 경우는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그런 정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, CS 윈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. 그래서 이 CS 윈드 이런 것들은 좀 건드리지 않는 게 맞는 전략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이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은요, 지금은 이제 좀 주목받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럼 외국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외국인 같은 게 보시면 삼성전자, 하이닉스 둘 다 샀어요. 네. 매수량이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둘 다 샀다라는 것이 일단 중요하죠.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LG전자, 시노펙스, KB금융, 자동차, 그다음에 부품주, 전기, 전력 설비 이런 쪽으로 골고루 다 샀네요. 매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다 생각되는 HD 현대일렉트릭, 그다음에 한미반도체, 셀트리온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들어갔습니다. 매도 규모는 네, 그렇게 크지 않고요. 매수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여기에서 가지는 어떤 부담감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판단 들어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만 봐서는요, 그냥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실히 점치기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만 딱 놓고 보면 이 구간대 2700포인트 이상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새롭게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주 마무리가 조금 지루하게 끝났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지루하게 끝날 때는요, 그냥 많이 관여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지켜보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, 자, 매매는 이제 마음 편안하게 갖고 있으시다가 진행들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보이십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. 저는 이제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